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2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6일차고요. 세계 미래보고서 2050, 네, 157페이지입니다. 네, 여섯 번째, 무인기, 드론 서비스. 우리는 현재 드론 산업의 시작만을 보았다. 25k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은 미래의 태양광 에너지가 일반화되면 충전을 위해 망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무인 항공기는 서비스 및 수리를 스스로 하면서 5년 정도 공중에 떠 있을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모두 이 같은 회사에 투자했다. 특히 구글 등은 무인기, 구글 등은 무인기에 와이파이 공급기를 달아 전 세계에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야, 좋네요. 전 세계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할 계획도 갖고 있대요. 구글이. 좋네요. 네. 일곱 번째, 날씨 제어 기술. 2015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사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태풍, 허리케인, 쓰나미 등 날씨와 관련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곳이 많다. 비와 바람 등 날씨를 조절해 가뭄과 홍수, 한파와 폭염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떨까? 중국을 시작으로 이미 실현된 날씨 제어 기술은 미래에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날씨를 제어를 한다. 엄청나겠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즉시 수면. 노화 방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벌써 이미 저희는 계속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노화 방지에 대한 뷰티 웰니스 제품들이 많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수면 기술이다. 근데 이것도 나왔잖아요. 나이트 콤플렉스, 나이트 타임. 그죠? 나이트 타임. 인간은 하루 8시간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한다. 하지만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많은 현대인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즉시 수면, 즉시 수면이죠. 장치가 개발되어 누구나 부작용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큰 인기를 끌 것이다. 우리는 잠 못 자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잠을 혹시 누가 못 자고 있는지. 그죠? 저렴한 가격에 잠을 아주 깊이 잘 수 있는 몸에 해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는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즉시 수면 기술은 사람들의 생체 리듬도 돌려주어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죠? 안 자가지고 안 자는 것보다는 네,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 타임도 많이 얘기를 해야 돼, 즉시 수면. 또 아홉 번째, 중력 제어. 중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을 얻고 파괴되는 많은 것을 살릴 수 있다. 작동하는 방법만 알아낸다면 다양한 기능성이 열린다. 열 번째, 초고속 운송.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해 여행 산업을 크게 바꿀 기술이다. 일론 머스크와 데릴 오스터가 제안한 큐브 운송이 초고속 운송의 방법이 될 것이며 이것이 실행되면 여행은 시작일 뿐 다양한 방면에서 그 효과를 볼 것이다. 더 먼 곳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지며 화석 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후 변화를 막아준다. 또 식량이 충분한 국가에서 부족한 국가로 즉시 공급이 가능해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세계 무역이 단순화될 것이다. 초고속 운송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혜택이. 그다음에 11번째, 시간 제어. 시간을 제어하는 기술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어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면 과거와 미래, 우주로 나갈 길이 열릴 것이다. 거리의 시간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경험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낼 것이다. 시간을 가로질러 이동을 한 발 천천히 움직이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루 막 24시간을 더 길게, 그러니까 낮 시간 12시간을 24시간으로 길게 막 느리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는가 봐요. 네, 된답니다. 또 볼게요. 12번째, 물질의 인스턴트 제품 분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다른 곳에서 순간 이동시키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삶이 크게 변할 것이다. 이는 물질을 순간적으로 분해해 이동시킨 뒤 다시 융합시키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완성되면 물질의 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큰 바위를 순간적으로 분해하는 기술만으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쉽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 또 13번째, 복제 또는 3D 장기 프린팅. 노화 방지와 수면 연장의 방법의 하나는 장기를 교체하거나 복제하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마모되고 질병에 걸린다. 더 젊고 강한 육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그 기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어들 것인가? 이 산업 역시 엄청난 부를 창조하는 산업이 된다. 3D 프린터로 장기를 프린트하면 장수 수면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런 쪽에 사업을 하면 14번째 3D 텔레프레젠스 아바타. 현재 내가 있는 곳과 다른 곳에서 내가 할 일을 아바타가 대신해 줄 수 있다.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서요. 3D 텔레프레젠스 아바타는 실물 크기의 자신을 다른 곳에서 존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복제의 디지털 분신이다. 아바타는 나 대신 회의에 참석하고 잡담하고 스포츠 경기에 참석해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럼 좋겠네요. 서울, 대구, 부산 딱딱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서 딱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고 움직이고 부산에서 또 막 만나서 미팅하고 상담하고 막 대구에는 대구대로 또 하고 나는 3개 갖다 놓고 나는 컴퓨터에만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쵸?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또 볼게요. 160페이지에 15번째 인공지능. 맞죠? 음,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게임 체인지가 될 운명이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추가와 함께 삶의 질, 지능의 향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어 모든 산업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16번째 로봇 서비스. 로봇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인간과 같은 모습일지 아직 알 수 없다. 로봇은 일상생활에서 단순 반복되는 것들을 위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화되면 로봇이 기자가 되거나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며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일을 하게 된다. 비교적 가까운 미래의 로봇 벤처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그다음에 17째, 그러니까 17 스윙봇. 모기보다 더 작은 크기의 비행 로봇이 여러 가지 원하는 물건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스윙 은 아주 작은 크기의 로봇들을 서로 연결해서 다양한 물건을 재현하고 자동차 등 기계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서 인간의 삶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제품이 된다. 스윙봇의 기능은 샤워 후 젖은 몸을 말려주거나 화장을 해주며
머리카락을 세팅해주고 외출할 때 옷이나 가방, 물건을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조립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이 되기도 하고 장애인들에게 외골격 갑옷을 만들어 벗게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18번째, 에너지 저장. 태양광 에너지를 집집이 개별 생산에 저장하게 되면 대형 전력 공급 업체가 필요 없어진다. 인간은 에너지만 있으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게 된다면 말이다. 18번째, 19번째, 가상전화번호, 가상주소 서비스. 쇼핑은 점차 실제 매장에서 인터넷 가상 세계로 옮겨오고 있다. 특히 직구라고 불리는 해외 주문 대행 서비스는 원하는 물건은 세계 어디서든 구하는 미래의 쇼핑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가상현실이 더 활성화되면 쇼핑은 거의 온라인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이 더 활성화되면 쇼핑은 거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드론 배송으로 물건을 받게 될 것이다. 드론 배송으로. 이때 개인의 집 주소가 해외에까지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이슈가 된다.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내에 소비자와 서비스 업계 간 개인정보 제공, 저장,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 서비스 특성상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외부 업체들에 제공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진 정보가 해커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 유출, 그죠? 쿠팡도 그렇고 문제들이 이제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가상화해주는 서비스다. 가상해서 물건을 받고 그 주소는 없애고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신용카드 번호 가상화 서비스, 일회용 전화번호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주소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상 주소인 스마트 주소는 평생 사용할 수 있어서 이사해도 가상 주소의 정보만 수정하면 이사한 주소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한계도 그렇지만 어디 사느냐가 사회계층을 나누는 도구가 된다. 주소지가 강남이냐 강북이냐로 사회 계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는 주소를 가상의 스마트 주소로 바꿔 사회 불평등을 없애고자 한다. 오이씨, 강남에 사네, 부자네, 뭐 이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거죠. 다 똑같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163페이지에 미래 도시의 모델, 중국 스마트 에코시티.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는 텐진에 생계 도시를 만들어 다양한 주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했다. 그 도시에 거주하면 약 4%의 도시 농업 또는 실내 농업을 해야 하며 폐기물의 60%를 재활용하고 탄소 배출의 수준을 지켜야 한다. 에너지의 20%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도시 전체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 베리어 프리 100%를 실현해야 하며 교통수단은 90%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다. 미래의 도시는 인간이 독창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스마트 그린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C40, 그죠? C40 기후 리더십 그룹은 지구촌의 최대 도시 69개가 모여서
기후변화 대안을 내놓고 도시를 살리며 서로 협력하자는 모임이다.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의 서울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대 도시들이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견딜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가지를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며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대중교통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자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거대 도시 모임인 C40는 도시의 구조나 설정을 특정 목적에 맞춰 변경하려는 시도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기술과 효율성을 위한 디자인 등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준다. 그 방법의 하나가 텐진에 만드는 에코시티로 베이징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30km 규모의 땅에 조성된다. 합작으로 진행되는 이 텐진 에코시티는 사회적으로 조화롭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지원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로서 세계 신도시의 모델과 비전이 될 것이다. 도시의 목표는 세 가지의 조화의 세 가지 문제 해결이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화와 경제성,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적용할 지표를 만들었는데 텐진 에코시티도 이를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2014년에 이산화황 배출 목표인 310일 동안 이산화 질소에 대한 국가 배출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공기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 미국 GDP의 100만 달러 단위당 탄소 배출량은 150톤을 초과할 수 없다는 목표로 맞춘다. 현존하는 자연 습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표도 있다. 수질은 가장 엄격한 국가의 기준을 충족해서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수돗물 그냥 마시면 너무 좋죠. 깨끗해야 되는데 그만큼. 건물에서 하는 실내 농업 기준을 충족하며 이거 벌써 이미 하고 있다 그랬죠. 글로비고 저희 회사는 채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시 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각 가구당 녹색 공간을 주민당 최소 12제곱미터, 즉 3.63평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녹색 공간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가구당 에코시티가 충족해야 하는 다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때 그러셨어요. 저희 멘토 선생님께서 우리 그 그로비부가 나오면 아마 기준이 있죠. 지금 165만 원까지 기준이 됐으면 최대 냉장고 정도의 크기 165만 원. 뭐 냉장고 반만 하거나 어떤 사이즈가 딱 나오면서 거기서 우리가 키워서 먹는 거예요. 상추, 시금치, 뭐 뿌리 식물도 감자, 고구마 심어서 우리가 이제 키워가지고 먹는 거죠. 물 정수됐다가 다시 받아서 또 정수돼.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씨앗은 또 저희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되겠죠.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씨앗을 심는다. 이게 아마 이제 또 점점 발전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대박이다. 언제 나오지? 했는데 이제 차차 준비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합작으로 진행되는 이 텐진 에코시티는 사회적으로 조화롭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자원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로서 세계 신도시의 모델과 비전이 될 것이다. 도시의 목표는 세 가지의 조화와 세 가지 문제 해결이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화의 경제성,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적용할 지표를 만들었는데 텐진 에코시티도 이를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2014년의 이산화황 배출 목표인 310일 동안 이산화 질소에 대한 국가 배출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공기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 미국 GDP의 100만 달러 단위당 탄소 배출량은 150톤을 초과할 수 없다는 목표도 맞춘다. 그래서 산소도 판다고 그랬어요. 산소. 우리 그 글로비브에서 식물이 자랄 때 거기 산소를 가렸다가 산소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자연 습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표도 있다. 자연 습지. 수질은 가장 엄격한 국가의 기준을 충족해서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건물에서 하는 실내 농업 기준을 충족하며 채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각 가구당 녹색 공간을 주민당 최소 12제곱미터, 즉 33.63평을 보유해야 한다. 에코시티가 충족해야 하는 다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의 20%를 신재생 태양광 및 지열에서 발전한다. 사용되는 물의 50%는 해수 담수화 및 오수 재활용으로 충당한다. 주택의 20%는 공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시의 100%가 장애인을 위해 베리어 프리를 실현한다. 폐기물의 60%를 재활용한다. 이동의 90%는 녹색 교통, 즉 대중교통, 자전거 및 도로를 이용한다. 음, 이 모든 조건을 수시로 검사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텐진 에코시티는 관광가 교육의 장소로도 로서도 가능할 것이다. 버스는 모든 전기차이며 대중교통은 무료로 제공된다. 무료. 공짜를 좋아하나 봐요. 무료로 제공된대요. 물도 수돗물 먹고 무료로 제공된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겠죠.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배수는 오수 처리 시설에서 정화해 재사용된다. 도로 포장은 효율적인 배수를 위해 모래 벽돌을 사용한다. 텐진 에코시티의 유일한 문제는 인구 부족이다. 지금 거주하는 2만 명의 18배에 달하는 3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도록 실제 설계된 도시다. 중국 정부는 이 도시를 다른 도시의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한다. 2030년 중국의 198개 도시가 스모그에 시달리고 오염된 지하수가 범람하는 도시가 된다는 예측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도시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재생이 불가능한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30년 스모크와 배수로 뒤덮인 도시에서 거주할 중국 인구수가 10억 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하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가 올 경우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 평균 수명이 짧아지며 경제 역시 악화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내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정부는 에코시티를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호응이 미비할지라도 중국에서 에코시티는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정부는 이를 성공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2007년에 이미 중국 대도시가 수은, DDT, 유기명소 계열상 살충제라는 거죠. DDT, 폐수에 의해 극도로 오염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또 오염된 땅에 소금이 많이 포함되어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는 변화를 선택을 해야 된다. 탓해서 될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167페이지는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 네. 어,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일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 호킨스 박사님 영상 있고요. 네. 끝나고서 스터디 하죠.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대구에 오실 분들은 또 오시면 되고요. 5월 30, 31일 시크릿, 5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시크릿이에요. 네, 입금 또 선착순 입금하는 또 날이고요. 그다음 6월 21일, 네, 6월 21일 날은 또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삶의 질이 바꿔질 수 있게끔 기회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